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던 장면인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셀카를 찍은 조규성 선수의 SNS에 돌연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 논란인데요. 정치병에 걸려 뇌가 절어버린 이들은 다 잘하고 와서 영빈관 셀카는 좀 그렇다. 김건희랑 셀카 찍고 싶었냐? 생각 좀 하고 살자. 굳이 김건희 여사와 셀카를? 그쪽 스타일이냐? 몸만 키우지 말고 머리도 좀 채워라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조규성만 셀카를 찍은 게 아닌데 억지로 까내려 좋으냐? 선수 계정에서 뭐하는 짓이냐? 악성 댓글 신경 쓰지 말라. 선수 인스타까지 찾아와서 분탕질이냐며 악플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좌파들의 꼬락서니를 보면 왜 좌파가 인간 취급 못 받고 환멸의 대상이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의겸과 더 탐사가 갈수록 엿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최초 발설자인 첼리스트 A씨가 유튜브 매체 더 탐사로부터 지속적인 회유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주장은 허위였다며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더 탐사 측이 금전적 지원까지 약속하며 집요하게 연락해왔다는 것입니다. A씨는 9일 TV조선에 더 탐사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드릴 말씀 없다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며 당시 받았던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더 탐사 측은 언제쯤 세상 밖으로 나오실 건지 많은 사람들이 A씨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는 떨고 있겠지만이라고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탐사 측은 문제가 된 A씨와 그 남자친구 간 통화가 거짓이었다는 A씨 말을 듣고도 통화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대응 절차를 조언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전부 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야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첼리스트 A씨에게 따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원칙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고민정이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헌법도 무시하죠. 왜냐하면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하고 계시니까. 고민정의 이 같은 막말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민정을 겨냥 고민 좀 하고 말하라고 직격했는데요. 이 부분만 직접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육성으로 들어보고 가실게요. 김민정 의원은 지금 고민도 없이 지금 뭐 대통령이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다. 네.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을 지금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다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체계 내에. 그러니까 뭐 마구 떠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 이런 분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이제 한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거는 강력한 지지층으로부터는 자기들이 박수를 받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또 엄청난 의로운 투쟁을 하는 것처럼 되어서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스스로는 우리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포리아 상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고민정의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신에 평화의 사절단이 되기로 한 모양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고민정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가 단절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 협의회 정기회에 다녀왔습니다. 광진에서부터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모아주시는 민주평통 광진 자문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평화가 곧 길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자. 이에 정유라 씨는 고민정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후 멸공이다. 빨갱이는 강제 북송. 북한의 노예마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덮고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 가면서까지 저질스럽고 비굴한 평화 따위를 누릴 바엔 그딴 평화 필요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일족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사위 사무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9일 전해졌습니다. 서 씨는 증권, 게임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는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스타젯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검은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전 의원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71억 원을 빼돌려 타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혐의로 고발당했고,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타항공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상직 전 의원과 박 씨를 제외하면 사내 고위 간부들 중에서도 서 씨 채용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에게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스타젯 실소유주로 확인된다면 특혜 채용 의혹은 뇌물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언제 수사 대상에서 조사받게 될까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박지원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불응 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7일 박지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걸 보면 문재인을 조사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이 검찰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소환 조사에 대해 아직 계획은 없지만 관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속된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박지원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다음 순서는 자신이 해당 사건 처리를 최종 승인했다고 스스로 밝힌 문재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재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재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개입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거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박지원의 주장대로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정석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일했던 조주태 변호사는 우선 문재인이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법적인 측면에서는 피의자가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주와 변호사 역시 전직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며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건 자유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정 변호사는 정석은 소환조사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금 문재인도 명확히 민간인 신분이니 예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소정 변호사의 따끔한 지적처럼 탄핵 정국 당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수사 결과에 불신을 표하면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에 이어 문재인이 적 역시 문재인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